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이버입니다. 자, 오늘은 미리 공지드립니다. 네, 녹방입니다. 예, 지금 녹화하는 시간은 새벽 6시 반이고요. 7시 반에 업로드가 되고, 요거 끝나면 아마 제가 매일경제TV 스튜디오 돈돈에 출연을 할 것 같습니다. 링크 있으니까 많이들 관심 부탁드리고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유튜브 밑에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먼저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반도체, 네. 정말 힘도 없네요. 반도체가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테슬라 자동차 이쪽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위 말해서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 업종은 좀 수혜를 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마이크론이 시장을 조져버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TSMC가 3.1% 하락, 엔비디아가 3.97% 추가 하락했고요. 인텔 4.3%, 퀄컴 3.59%, AMD 4.5%, 마이크론 3.74%,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 7.79%, 그리고는 온세미컨덕터라고 하는 이 친구도 6.33%. 예,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일단은 반도체가 폭락, 완전히 세일이 터졌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섹터별 하락을 보시면은 오히려 이미 소비재 쪽 자동차가 속해 있고 아마존이 속해 있어서 얘네들이 1.5% 하락, IT 같은 경우에는 1% 하락이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켜줬다라고 볼 수 있고, 유튜브가 속해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0.72% 하락으로 그냥 대충 그냥 얘는 상당히 강한 모습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락 이제 업종 상위 3개였다라고 보실 수 있고, 반대로 에너지가 많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자, 그럼 보시면은 다우존스가 0.18%, 네,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무려 1.19%, 마삼은 아니었지만 마이너스 1.19 정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500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지금 100일선이죠. 죄송해요. 100일선에 터치를 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봉입니다. 무슨 소리냐? 일단은 지금 CPI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게 시장의 투심이고, 그것 때문에 매도가 좀 터졌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 주봉입니다. 주봉 기준으로 200주에서 지금 터치하고 올라와서 터치하고 완전 반등을 줬는데 1, 2, 3, 4, 5, 6주 만에 거의 5주 한 달 내내 올라와가지고 7월 달에 올라온 포인트가 대충 지금 10,000 후반대, 11,000 정도에서부터 지금 얼마? 12,000 후반대, 13,000을 바라보고 있죠. 10% 넘게 올랐다라는 겁니다. 지수 자체가 1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상승을 했다. 특히 빅테크들이 바닥에서 20%씩 이렇게 돌려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CPI 발표 전에 조금은 이제 엔비디아의 이 발언, 그리고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하향의 이유로 인해서 조금은 매물이 나왔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저는 저 위에 물려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마이크론 소식 먼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마이크론 업데이트 온 비즈니스 컨디션 이렇게 나왔습니다. Recently due to 하여튼 그래요. 네, 매크로 이코노믹이 조금 안 좋다 이러는데 요약하겠습니다. 자, 요약하면은 2020년 연말까지 실적이 안 좋을 거다입니다. 2022년 연말까지입니다. 자, 일단은 6개월 정도 앞으로 안 좋을 거다. 지금 분기, 다음 분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올해 11월까지의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8, 9, 10, 11이니까 4달이죠. 4달 동안 안 좋을 거고 지난 2달도 안 좋았다. 그러면서 이번 분기에 우리가 이미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그거보다 실적이 낮게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다음 분기에는 실적이 더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일단은 데자뷰 같죠? 왜? 어저께 엔비디아가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론 얼마나 빠졌느냐? 3.74%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덜 빠졌어요. 네, 일단 60달러는 깨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생각보다는 안 빠졌다. 제가 지금 이게 지금 편집 중인 페이지를 하니까 막 움직이네요. 네, 죄송해요. 자, 요렇고. 그 다음에 인텔입니다. 인텔이 지금 2.43%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단은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투심이 안 좋은, 혹은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좀 뷰가 더 안 좋은 이유가, 인텔의 분기 실적 발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7월 28일 날 발표가 됐던 인텔의 2분기 실적 보시면은 이제 매출 예상치가 17.96 빌리언이 예상이었는데 얼마? 15.32 빌리언. 거진 매출도 지금 한 20% 못했죠. 그 전에 보시면은 매출을 대부분 이렇게 가이던스에 부합하게 발표했던 친구가 확 떨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EPS 주당 순이익 보시면은 0.7 정도에서 이제 예상치였는데 실제 발표는 0.3입니다. 반토막도 더 났다는 소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미 인텔 때부터 그쵸? 매출이라도 잘 발표가 났으면은 이거 원자재 때문이야 해결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매출도 가이던스에 미달했고 거기다가 순이익도 가이던스를 반토막, 반도 못 맞췄다라고 하다 보니까
요 상황이 지금 좀 더 떠오르면서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가이던스 하향, 그리고는 지금 AMD도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 마이크론도 가이던스 하향을 했다.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이제 반도체 투심 전체를 건드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지금 3.97% 하락을 했습니다. 전일 6% 하락에 오늘 4% 추가 하락하면서 대충 한 10% 정도 박살이 났고요. PER 작년 연말 기준 100배였는데 지금 PER이 45배까지 내려왔습니다. AMD 4.53%나 하락을 하면서 지금 AMD가 종가 기준으로 PER 41배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TSMC도 3.1%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펠로시 이슈 때 오히려 잘 버텼는데 오히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한 방 한 방에 더 이제 하락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57%나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EWI 반도체의 어떻게 보면 지표 중에 하나죠. 어제 코스피가 올랐던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거진 한 1% 정도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EWI 대충 마이너스 0.4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투심 안 좋고요. 그 다음에 환율 보시면은 1307원, 1307.5원까지 올라가면서 하루 만에 무려 0.7% 정도 올랐습니다. 환율이 훅 뛰어 올라갔죠. 아무래도 이 부분이 반도체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바가 좀 투영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전히 투심 좋습니다. 이제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49인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 숏이 재현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인텔, 엔비디아, 마이크론으로 이어지는 재고 이슈, 그 다음에는 부정적 전망, 이런 것들이 반도체에 대한 숏으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좀 중소형주 중심으로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오늘 한국 시장, 어제는 엔비디아, 오늘은 마이크론, 이렇게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는 메모리 중심인데,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부터 윈터 이즈 커밍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매도 행렬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더 빠질 곳은 없다라는 심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아까 엔비디아 PER 45배다, AMD PER 41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PER 10배 전후죠. 지금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가이던스 하향 기준으로 지금 주가 다시 환산해 보시면은 포워드 PER 10배 전후 나옵니다. 요렇게 보면은 지금 이게 일단은 더 빠질 곳은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장 전망이 안 좋다라는 거는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바닥을 확인하는 시점까지 매수가 안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더 빠지면 사지 뭐. 좀 더 빠지면 사지 뭐. 요렇게 되면은 매수가 실종이고요. 그러면은 조금만 던져도, 조금만 매도가 나와도 조금 쭉쭉 밀려 내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에서 벗어난 주식들은 약간은 과매도로 아주 크게 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한국 시장 자체가 걱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문 투자자들, 조금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더 기다리면 되지, 지금도 저렴한데 좀 더 기다려서 좀 더 많이 먹지 뭐, 요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다림을 이겨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다라는 거고, 제 방송을 듣는 분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기다림에 조금 익숙해져야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사자마자 올라가면 너무 기분이 좋지만 그게 사자마자 올라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꼭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할인하면은 더 사면 되라는 대응 방법이 지금은 가장 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금이 없죠. 그러니까 조금은 답답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106.2. 오히려 조금 떨어졌습니다. 원화만 약해요. 원화만. 비트코인 어제는 좋은 모습 보였는데 오늘은 3.47% 하락하는 모습, 여전히 23층입니다. 아직 걱정할 단계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제유가는 90달러 선에서 좀 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아주 중요한 건 짚어야겠지만 오늘 밤에 미국의 원유 재고량도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뭐 중국의 경기 침체니, 그리고는 뭐 수요가 둔화되니,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유가가 쉽사리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천연가스 7.8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가솔린도 오히려 3% 정도 오르는 모습, 난방유도 4.8%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원자재 시장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은 조금 불이 붙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는 주식시장이 재미가 없었고요. 채권시장도 재미가 없었는데, 그래서 원자재가 조금 이제 불이 붙었는지, 아니면은 원자재가 꾸준히 지금 상승 추세를 보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리 가격 지금 어떻게 보면은 7,000 초반대까지 떨어졌던 애가 지금 7,959입니다. 네, 오늘 고가가 8,000을 넘었다가 내려왔어요. 무슨 소리냐? 원자재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좀 지켜봐야 한다. 이 친구들이 또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문제는 인플레 죽었다라고 했는데 원자재가 다시 고개를 쳐들면은 인플레가 안 죽었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이제 기준금리 0.75
라는 포지션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장이 매우 어렵다라는 거는 다들 느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오늘도 오르면서 1811달러까지 상승을 하고 FOMC 이후로 완만한 우상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가 지금 상황이 맞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낮에는 중국 CPI, PPI 발표되고요. 그리고는 밤에 미국에서 CPI가 발표가 됩니다. 이 지수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 제가 또 라이브를 하면서 계속 또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식시장에 대한 뷰, 채권시장에 대한 뷰 확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지켜보자의 매수 매도였다. 거래량이 없는 매수 매도였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오늘 밤에 만약에 내려꽂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죠? 탈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손절을 한다든지 어떠한 좀 결단을 내려야 하는 날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제 본인의 해석이 여기에 좀 냉정하게 녹아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채권시장 보겠습니다. 채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왜? CPI 확인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소폭 상승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0.5% 인상에 대해서 금리 0.5% 올린다라는 확률이 거의 한 60% 정도였고, 한 달 전이면은 66%였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 고용 보고서를 확인하고 난 뒤에 0.75일 확률이 65%까지 67%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3분의 1이 저 그리 0.75 올릴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3분의 2가 0.75에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시점에 고민해야 하는 부분, 오늘 밤에 CPI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는 이렇게 돼야 된다. 지금 시장에는 9월 0.75의 인상이 반영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는 CPI가 낮게 발표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죠? 낮게 발표되면은 일단은 주식은 랠리를 보일 거고 날아갈 거고 가즈아를 외칠 겁니다.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원자재 시장 올라가느냐? 원자재 시장도 따라 올라가면은 인플레 안 꺼졌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걱정을 많이 해야 되고, 아무래도 그 부분을 지켜보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연준 위원들도 원자재 시장을 반협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9월 0.75 계속 우리는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자재 올라오지 마라, 휘발유 올라오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상황에서 CPI 데이터가 낮게 나오고 원자재가 안 오르면은 베스트, CPI 데이터가 낮게 나오고 그 상황에서 원자재가 올라가면은 이거는 아주 중간 정도인데, 혹시나 CPI가 아직도 고점 확인이 안 됐다. 주택 가격이 너무 높고요.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공급망도 해결이 안 됐고요. 좀 그러네요. 이러면서 CPI가 혹시라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단기 조정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CPI 데이터 확인하고 난 뒤에 9월 FOMC 전에 CPI가 딱 이제 9월 FOMC 발표 직후에 나올 거거든요. 물론 다음 달에 꺾인다라는 거는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 8월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은 하겠죠. 고민은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단기 조정 폭에 대해서 고민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고, S&P 500 일봉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봉 지금 아까 100일선에 터치하고 반등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오늘 CPI가 높게 나오면은 어디까지 조정을 할 수 있느냐? 자, 대충 봤을 때 전 고점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죠? 어디 전 고점이 4,000포인트 근처에 있는데, 여기 지금 뭐 있냐? 21 이평선 있습니다. 여기서 대충 한 120포인트 3% 쫙 내려꽂으면 여기에요. 3% 한 방에 내려꽂으면 여기고,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밀린다 그러면은 52평선 3,950포인트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볼벤 하단이라고 하면은 어디? 지금 3,767에 저기까지는 안 빠지겠지, 그죠? 저기까지는 어쨌든 요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오늘 만약에 밤에 데이터 좀 이상하게 나온다, 시장이 좀 매도 행렬이 이어진다 그러면은 마삼은 찍을 수 있다라는 점 조금 참고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끝으로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요 상한 이름의 법안,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오늘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업종이 좀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지금 친환경 ETF 쪽으로는 수급이 일단 별로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 동네가 뭐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곧 뭐 법안 통과된다라고 하는데, 친환경 ETF 노잼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게 우리가 항상 1위1비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1위1비라고 하는데, 결국 지나고 보면은 단기 등락은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점.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실적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고, 얘가 성장을 하는 거는 1년, 2년 지나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성장은 매우 천천히 가는데 주가는 올랐다 떨어졌다 지 멋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신 뒤에, 목적지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존버하시는 게 맞고요. 목적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탈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항상 언론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왜?
클릭 수가 돈이니까 돈 벌어야죠. 그죠? 우리도 얼마나 치열하게 돈 버는데 기자 형들도 그렇게 치열하게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뭐가 이제 어느 정도 어그로가 가미되어 있는 조미료 MSG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뭐 이거 뭐 좀 있으면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는 거야. 뭘 저걸 걱정을 해서 놨노? 이렇게 되면은 자, 그 상황에서는 존버가 정답이다 라는 거죠. 지금 마이크론의 가이던스가 하향됐다라는 점은 그래서 마이크론이 망하냐라고 봤을 때 아닙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망하냐?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고 그 목적지에 가는 과정 동안 올랐다 떨어졌다 아주 그냥 온갖 난리를 다 치는 거다라는 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우리는 멘탈 흔들리지 않고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스튜디오 돈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TV고요. 링크는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정도에서 녹화 마치고 저는 8시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데이버였습니다. 형들 모두 안녕!